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TV의 최병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늑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살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 전략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동물들 또 생물들의 생존의 지혜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조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다른 동물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하루살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루살이가 대략 이 3억 년 전 이 고생대에 이 석탄기에 등장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류가 대략 한 10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그 하루살이가 대략 3억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온 어떤 그런 생물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루살이들 또한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툭하면 이 반만년 역사, 5천년 유구한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처럼 하루살이들 또한 어떤 역사를 자랑한다고 치면 우리 인류에 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긴 역사를 가지고 생존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가끔씩은 우리 인간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충으로는 하루 이틀 살지만 유충 상태로는 1에서 2년 결국 1, 2년을 기다렸다가 하루 살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그 긴 세월을 생존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살아있는 그 동안의 하루살이는 뭘 할까에 대한 것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가장 최고의 명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그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인용하곤 하는데요. 뭐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과연 하루를 살다가는 저 하루살이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결국 짝짓기와 번식을 유일한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도 퇴화시키고 음식 섭취 또한 하지 않고 한 가지 몰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새벽녘이 되면 일제히 교미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천적들이 대부분 잠이 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한 마리가 약 4,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파리가 한 쌍이 약 1억 9천만 개의 알을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놀랐지만 하루살이도 한 마리가 약 4,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2년을 유충으로 기다려서 사는 삶으로 3억 년을 버텼다. 뭐 이런 것이 우리가 하루살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생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생존의 비결은 긴 어린이, 짧은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 2년간을 어린이 상태로, 유충의 상태로 있다가 짧은 하루 이틀의 삶을 살다가는 우리가 이제 삶을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삶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삶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는 하루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동물이 바로 늑대입니다. 늑대. 그래서 이 늑대도 또한 이 사자처럼 집단 사냥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보다 약 10배 이상 덩치가 큰 동물들을 사냥하곤 한다는 것인데요. 뭐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서 상대방 동물이 이 체력이 다 소진되도록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이 판단력까지도 이렇게 저하되어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징기스칸이 늑대 사냥법을 이용해서 세계 정복을 이렇게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인데, 이 늑대가 가지는 이 포위전법이 아주 이 독특한데요. 이 술록 같은 이런 이 한 무리를 늑대의 사냥권 안에 이렇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이 포위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서 이 술록들이 잠이 들지만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동틀 무렵쯤 되면 그때 갑자기 들어닥쳐서 이 술록대를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그 사냥을 할 때 반드시 한쪽에 퇴로를 열어놓고 사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어쩌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한다라는 측면. 결국 어떤 동물도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없던 힘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퇴로를 열어줌으로 해서 그 퇴로를 통해서 도망간 그 술록이 또다시 번식을 하고 이 생태계에서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늑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냥 먹잇감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것은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상대의 체력을 충분히 저하시킨 후에 기회를 노렸다가 누구나 예측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공격을 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또 한쪽으로 퇴로를 열어줌으로 해서 그 나름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이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늑대는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늑대 이야기를 하면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죠. 이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곧잘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들었던 바로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날카로운 칼을 얼음 위에 거꾸로 꽂아두고 칼 끝에 이렇게 피를 묻혀둔다고 합니다. 굶주린 늑대가 후각이 예민해지면서 그 피냄새를 맡고요. 그 칼이 있는 곳까지 와서 칼 끝에 묻어 있는 그 피를 이 부드러운 혀로 핥는 순간 혀에 상처가 나면서 계속해서 피가 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늑대는 이 찬 칼을 핥았을 때 감각이 무뎌지면서 자신의 혀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칼끝을 빨다가 결국 과다출혈로 쓰러지게 되면 숨어있던 이 에스키모인이 와서 그 죽어있는 늑대를 이렇게 주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키모인들이 가져가는 이 늑대 사냥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읽혀지고 했더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열심히 살게 되죠. 자기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 골병이 들고 뭐 체력이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열심히 살다가 결국 일정한 시점이 되면 체력이 소진되어져서 능력이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그런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퇴출되거나 정리해고되어지는 이런 삶을 빗대어서 에스키모인의 늑대 사냥법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요즘 뭐 소확행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조금 웰빙의 개념 그리고 좀 굿라이프한 이런 삶으로의 전환을 많이 이제 시도들 하고 있는데 이 늑대의 사냥 이야기도 우리가 한번 지금쯤 같이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이야기여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나 개를 이용해서 썰매를 끌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에 그 여러 마리의 이런 개들을 이렇게 썰매에 묶게 되는데 가장 병약한, 가장 나이 들고 힘이 없는 이 개에게 썰매를 끄는 줄을 가장 짧게 맨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줄이 느슨한 개들은 힘이 적게 들고 줄이 짧은 개는 굉장히 이제 힘이 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체력이 다 소진되어져서 그 개가 쓰러지게 되면 그 쓰러진 개를 이제 다른 개들에게 식량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어쩌면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루살이와 늑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굉장히 혼탁한 세상의 생존 전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또 남은 이야기는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